슈퍼에 돈이 사라졌대. 얼마나? 300이래? 300만 원? 근데 이상한 게 있어.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날 영상만 쏙 없어졌대. 뭐라고? 영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지. 오늘 이야기는요, 동네 슈퍼에서 300만 원이 사라진 사건이에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연화리. 이 동네에는 묘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경로당 앞 평상에 모이는 두 할머니예요. 김순례, 75살.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복덕방을 했던 분이에요. 어느 집이 언제 팔렸는지,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할머니 머릿속엔 동네 전체의 족보가 들어있죠. 사람들은 농담 삼아 순례 할머니한테 숨길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이옥분, 72살.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특기는 좀 특이해요. 냄새예요. 누가 무슨 음식을 해 먹었는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는지, 심지어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냄새로 알아맞히죠. 그리고 옥분 할머니 곁에는 늘 손주 민준이가 있어요.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 방과 후면 할머니 집에 맡겨지는 아이예요. 말수가 적고 게임보다는 태블릿으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않지만 가끔 툭 던지는 한마디가 핵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순례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고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수박을 썰고 민준이는 평상 구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그때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말순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말순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례 할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나 돈 잃어버렸어. 돈? 얼마? 300만 원?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 할머니가 수박 깎던 손을 멈췄죠. 어디서? 슈퍼에서? 금고에 넣어뒀는데. 어제 확인하니까 없어. 순례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이 알려주고 있었죠. 금고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건 열쇠를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는 뜻이에요. 금고 열쇠 누가 갖고 있어? 나하고, 재원이하고. 재원이는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가끔 슈퍼 일을 돕고 있죠. 그럼 CCTV 확인해 봤어? 옥분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요. 그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날 영상만 없어.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어요. 없다니? 고장났어? 아니, 고장은 아니야. 다른 날 영상은 다 있어. 근데 딱 그날 영상만 없어. 평상 위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CCTV 영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지운 거죠. 그리고 그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뿐이에요. 말순 언니. 순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CCTV 재원이 아내가 관리하지 않아?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 강현정. 3년 전에 새 식구가 됐어요. 처음엔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현정이가 최고야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근데 옥분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뭔가 느꼈어요. 그 며느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요즘 좀 이상했거든요. 백화점 1층에서나 날 법한 고급진 냄새. 처음 시집 왔을 때와는 너무 다른 고급진 냄새였죠. 아니야, 현정이가 그럴 리 없어.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고 명절엔 용돈도 따로 주고. 순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표정, 저 말투.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평상 구석에서 태블릿을 보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응? 왜 민준아? CCTV 영상. 지워도 완전히 안 지워져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요즘 기계는 지워도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휴지통 같은 데 들어가 있거든요. 휴지통? 네. 거기 가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는 그 말만 하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던져준 순간이었죠. 순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말순 언니. 응? 그 CCTV 녹화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 말순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300만 원이 사라진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지. 옥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순 언니, 나 언니네 며느리 냄새 맡아봤어. 동네 슈퍼 며느리 냄새가 아니야. 그게 무슨. 내가 70년을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살았어. 그 며느리한테서는 돈 냄새가 나. 그것도 남의 돈 냄새.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죠. 순례 할머니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어요. 모르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말순 언니,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새 할머니와 10살 민준이는 슈퍼 창고에 모였어요. CCTV 녹화기 앞에 민준이가 앉았죠. 민준아,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아이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삭제된 파일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이상하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없어? 아니요, 있어요. 근데 보통 다 지우고 나가면 이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왜 남아있지? 순례 할머니가 물었어요. 급했거나 자기가 다 지웠다고 착각했거나요. 이 기계 생각보다 헷갈려요. 화면에서 지워지면 다 없어진 줄 아는 사람 많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슈퍼 안 금고 앞 누군가 서 있었어요. 새 할머니의 숨이 멎었죠. 화면 속 여자가 금고를 열었어요.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리고 안에서 돈뭉치를 꺼냈어요. 300만 원. 그걸 자기 명품 가방에 쓱 넣었어요. 그 순간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치 이거 어차피 지울 거니까라는 듯이요. 강현정이었어요. 나까지만 해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하던 그 며느리였어요. 말순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정이가 정말. 화면 속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였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영상 속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고를 열 때의 능숙한 손놀림, 돈뭉치를 가방에 넣을 때의 태연함,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웃던 그 표정까지. 저게 정말 우리 현정이었을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어머님 하며 따르던 며느리였으니까요. 명절마다 용돈 봉투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예요 하고 다니던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그 입으로 웃으면서 시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기로요. 영상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돈 얘기만 꺼내보기로 했죠. 현정아. 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은 목소리, 다정한 눈빛. 어제 그 영상 속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게 금고에 있던 돈 말이야. 네. 300만 원. 어디 갔는지 혹시 알아? 순간 며느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봤죠. 40년 넘게 슈퍼하면서 별의별 손님 다 상대한 눈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표정쯤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300만 원이요? 금고예요? 응.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데 옮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안 옮겼어.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함이 싹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됐죠. 설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말 안 했어. 표정에 다 써 있잖아요. 어머님, 저 3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말순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죠. 주말마다 슈퍼 나와서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계산대 보고 명절엔 음식 혼자 다 하고 그런 저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현정아,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말순 할머니가 움찔했죠. 요즘 어머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반찬통 어디 뒀는지 까먹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말순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치매. 이 며느리가 지금 자기한테 치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훔쳐간 사람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현정이 너.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젯밤 영상에서 봤던 그 웃음이었죠. 그때 슈퍼 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아들 재원이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게 만들면서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도둑이래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원아, 내 말 좀 들어봐. 금고에서 돈이. 엄마.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현정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엄마가 요즘 자꾸 헷갈려 하잖아. 그 돈 어디 다른 데 넣어놓고 까먹은 거 아니야?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 입에서 전 냄새 날 때부터 키운 자식이에요. 업어서 병원 다니고 굶어가며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엄마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재원아, 엄마 현정이한테 사과해. 아니, 됐어. 일단 현정아, 우리 나가자. 엄마 좀 진정하시게. 며느리가 아들 팔짱을 끼며 나갔어요. 나가면서 슬쩍 말순 할머니를 돌아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입모양만 움직여서 소리 없이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며느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 옥분 할머니의 말이 스쳤어요. 그 며느리한테선 사람 깔보는 냄새가 난다. 어제보다 더 짙고 더 독한 향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0년 넘게 지켜온 슈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후 경로당 앞 평상에 4사람이 모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하는 걸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들었죠. 민준이는 옆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원이가 뭐래? 현정이한테 사과하래. 미친.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영상 있잖아, 말순 언니.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못해.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이가 이혼하면 어떡해. 언니. 순례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 그 며느리가 언니를 치매로 몰아서 바보로 만들고 있고 아들은 엄마보다 마누라 편이고 이대로 두면 언니가 정말 치매 취급당해. 그래도 참을 거야? 말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복덕방 하면서 이런 일 많이 봤거든요. 돈 앞에서 가족이 쪼개지는 거, 효자가 하루아침에 원수 되는 거.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믿고 싶어 해요. 일단 영상은 우리가 갖고 있자.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언니 하나만 기억해. 뭘? 저 며느리 300으로 안 끝나. 맞들이면 또 하게 돼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응? 그 아줌마요. 오늘 아침에 뭔가 태웠어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뭘 태웠어? 몰라요. 근데 슈퍼 뒤에서 연기 났어요. 종이 태우는 냄새였어요.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급식실에서 30년. 이 할머니는 냄새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종이 태우는 냄새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죠. 혹시 장부 아니야? 순례 할머니도 눈이 커졌어요. 맞아. 슈퍼 장부. 그거 없애면 돈 빠져나간 거 증명 못해.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현정이가 거기까지?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순 언니, 내가 복덕방 30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장부까지 태우는 사람은 한 번만 훔친 사람이 아니야. 처음이면 겁이 나서 숨기지 기록부터 없애진 않아. 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은 300만 원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장부 없으면 알 수도 없어.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 빨리 슈퍼 장부 확인해봐요. 4사람은 슈퍼로 달려가서 말순 할머니가 장부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없어. 진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옥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CCTV 확인해보자. 누가 가져갔는지 나오지 않을까?
민준이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삭제됐어요. 이번엔 아예 복구가 안 돼요. 네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본 연기, 종이 태우는 냄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CCTV 영상. 순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며느리는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멈추면 언니가 사라져. 치매라 몰아서 슈퍼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말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저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은 하루였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슈퍼 문을 열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맞았죠. 늘 하던 대로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왔어요. 10년 넘게 이 슈퍼에서 장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물건만 휙 집어들고 계산하고 인사도 없이 나갔어요. 무슨 일 있나? 말순 할머니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심때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다가가니까 대화가 뚝 끊겼죠. 뭐야, 무슨 얘기해?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색한 웃음. 시선 회피.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산 사람들이에요. 저런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말순 할머니도 알았죠. 소문이 난 거예요. 저녁 때 슈퍼에 아들 재원이가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왜? 오늘 동네 사람한테 전화 왔어.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엄마가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도둑 누명 씌운다고. 말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며느리가 선수를 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치매 노인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이제 말순 할머니가 뭘 말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휴, 저 할머니가 또 헛소리하네. 재원아,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영상이 있어. 엄마, 그만해. 아들이 손을 저었어요. 현정이가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내일 병원 가자. 검사 한번 받아보게. 병원? 나한테 진짜 치매 검사 받으라는 거야? 엄마, 화내지 마.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 아들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눈이었죠.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 마누라한테 가. 아들이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말순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지킨 슈퍼에서 혼자서요.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슈퍼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평소 같으면 벌써 대여섯 명은 다녀갔을 시간이에요. 11시쯤 겨우 한 명이 왔어요. 동네 막내 며느리 수정이었죠. 아줌마, 라면 하나요. 수정아. 오랜만이다. 네. 수정이가 계산하면서 슬쩍 말했어요. 아줌마, 뭔데? 현정 언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정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현정이가. 아, 네네. 알겠어요. 수정이가 황급히 나갔어요.
그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 진짜 치매인가 봐. 오후에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슈퍼에 왔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죠. 말순 언니, 어떻게 됐어? 다 알지?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다 퍼졌어. 저 며느리가 어제 저녁부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대.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어머님이 치매 걸린 것 같다. 어머님은 모르시는데 너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불쌍한 척을 잘하던지. 그래서 다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할머니 돈 훔쳤다고 우기네 하는 거지.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 훔쳐간 건 현정인데. 그때 슈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강현정이었어요. 손에 영양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방금 울고 있던 시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영양제 좀 가져왔어요.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현정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순례 어르신. 저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건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옥분 할머니가 쏘아붙였어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죠. 옥분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님 병원 모시려고 하는 건데,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병원? 네. 검사 좀 받아보시게요. 요즘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늦출 수 있대요. 말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마치 봐라, 저렇게 흥분하시잖아라는 표정으로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응? 왜, 꼬마야? 아줌마 가방에서 영수증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죠. 민준이가 그걸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죠. 강남 백화점. 명품관. 230만 원?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례 할머니가 그 영수증을 민준이와 같이 보며 날짜를 확인했죠. 3일 전이었어요. 슈퍼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현정 씨,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300만 원 사라진 다음 날 백화점에서 230만 원을 썼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카드 할부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쓰던 명품 가방 하나 중고로 팔아서 보탠 거고요. 제가 제 돈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하며 영수증을 뺏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 영수증을 들고 있던 민준이가 손을 슥 뒤로 뺐어요. 그리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죠. 아줌마, 여기 일시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사이 순례 할머니가 영수증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죠. 그러게. 여기 똑똑히 적혀 있네. 아, 그거요? 일시불로 긁고 나중에 앱으로 할부 전환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어르신들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제가 어머님 돈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하지 마세요. 순례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렇게 나오면 당장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현정 씨, 장부는 왜 태웠어? 뭐라고요? 슈퍼 뒤에서 종이 태운 거 우리 민준이가 봤어. 종이 태우는 냄새까지 맡았고
장부는 왜 굳이 그 타이밍에 태웠을까?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죠. 오히려 걱정스러운 듯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증거 있으세요? 순례 어르신, 옥분 어르신. 저 정말 서운하네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아시죠? 사실도 아닌 일로 소문내고 다니시면 명예훼손으로 곤란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참는 거지. 남이었으면 벌써 고소했어요. 며느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척 눈을 깜빡이며 말했죠. 그 웃음이 더 소름 끼쳤어요. 며느리가 영양제 종이 가방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거 치매에 좋은 거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푹 쉬셔야 증상 안 심해지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제발 남의 집안일에 오지랖 좀 그만 부리세요. 다들 연세가 있으신데 괜히 법적으로 곤란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협박이었어요. 법과 예의를 가장한 협박.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슈퍼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말순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해. 전현이 동네 사람들 다 홀렸어. 내가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영수증이 나왔지만 그건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 말대로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끝이에요. 장부는 이미 태워졌고 CCTV 영상은 있지만 그걸 들고 나가면 아들이 이혼할까봐 말순 할머니가 무서워하고 있죠.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응? 아까 그 아줌마요. 가방이 달랐어요. 가방? 저번에 슈퍼에서 봤을 때는 갈색 가방이었는데 오늘은 검은색이에요. 순례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어요.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어? 가방이 또 바뀌었다고? 30년 복덕방 경력은 사람의 집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드나드는 물건도 봤거든요. 누가 돈이 있고 없는지 물건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말순 언니, 아까 며느리 구두 봤어? 그동안 못 보던 거야. 저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야.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언니, 그러고 보니 요즘 매번 새 옷 입고 오네. 올 때마다 백화점 냄새 났거든.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를 왜 태웠는지 이제 알겠네. 300만 원? 아니야. 저 여자가 그동안 빼돌린 거 슈퍼 한 채 값은 되겠어. 모두 침묵했어요. 300만 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간 걸까요? 장부를 태운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있어서일까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민준이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까 그 아줌마 가방에서 떨어진 게 영수증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민준이가 내민 건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순례 할머니가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연화리 오피스텔? 새 할머니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 강현정. 그녀가 가족들 몰래 숨겨둔 비밀의 방이 있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말순 할머니, 정말 억울하시죠? 40년 넘게 슈퍼 지키면서 평생 모은 돈인데 믿었던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다니요. 거기다 치매라고 억울하게 몰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순례 할머니랑 옥분 할머니 그리고 똑똑한 민준이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오피스텔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며느리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연화리 오피스텔.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죠. 원룸들이 모여 있는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맞네. 순례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이 알려주고 있었죠. 이 정도 오피스텔이면 월세가 50은 넘을 거예요. 관리비까지 하면 60, 70. 동네 슈퍼 며느리가 왜 이런 데를 따로 얻었을까요? 언니, 어떻게 해? 그냥 올라가 볼까? 잠깐. 순례 할머니가 건물 입구 쪽을 살폈어요. 마침 택배 기사가 들어가고 있었죠.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서 두 할머니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호수는 302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302호 앞에 섰죠. 문 앞에 택배 상자가 3개나 쌓여 있었어요. 전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었죠. 저것 봐, 언니. 옥분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저게 다 뭐야? 백화점 택배가 저렇게 많아? 순례 할머니가 상자 하나를 살짝 들어봤어요. 묵직했죠. 이거 슈퍼에서 빼돌린 돈이 다 여기로 온 거야.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강현정이 서 있었어요. 쇼핑백을 든 채로 차갑게 웃고 있었죠.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머, 순례 어르신, 옥분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탐정 놀이를 하시네.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두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어르신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남의 집안일에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랖이 아니야. 순례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넌 시어머니 돈을 훔쳤어. 300만 원만이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우리 다 알아. 증거 있으세요? 이게 증거 아니야? 순례 할머니가 택배 상자들을 가리켰어요. 동네 슈퍼 며느리가 월세 50짜리 오피스텔에 명품 택배를 쌓아두고 있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죠. 비웃는 것처럼요. 어르신들 참 순진하시네요.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에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인데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CCTV 영상이요? 그거 불법 복구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 없어요.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제 집 앞까지 따라와서 없는 일로 사람 몰아붙이는 거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에 명예훼손에 스토킹까지. 어르신들 연세에 전과자 되시는 거예요. 옥분 할머니가 순례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 하시면 저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요. 조만간 요양원 보낼 거예요. 치매니까요. 뭐라고? 재원 씨도 동의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순례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너, 말순 언니를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좋은 대로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르신들, 그 나이에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쾅! 문이 닫혔어요. 30년 넘게 동네 사람들 갈등 해결해주며
호령하던 순례 할머니였지만 차가운 복도에 남겨지니 어깨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옥분아, 우리가 늙긴 늙었나 보다. 저 젊은 애 머릿속을 못 따라가겠어. 순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두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옥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잘못한 거야? 전현 말대로 전과자 되는 거야? 말순 언니 도우려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순례 할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된 거겠지. 30년 복덕방 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지만 저렇게 치밀하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한 패배였죠. 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피스텔을 나왔어요. 슈퍼로 돌아가니 말순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말순 언니, 왜 그래? 재원이가 왔다 갔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래? 요양원 알아본대.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순례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순례야, 나 어떡해. 말순 할머니가 순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40년 지킨 슈퍼야. 평생 모은 돈이야. 근데 전현이 다 가져가고 난 요양원에 갇히게 생겼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말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옥분 할머니가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순례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새 할머니가 슈퍼 안에서 울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었어요. 방과 후 학교 끝나고 할머니 찾아온 거였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옥분 할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근데 눈이 빨개요.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순 할머니를 보더니 작은 손으로 손등을 쓸어줬어요. 말순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나쁜 아줌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순례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준아, 고맙다. 근데 이건 어른들 일이야. 그 아줌마가 CCTV 영상은 불법 복구라서 증거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계에 남아있던 걸 본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순례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요. 민준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상한 거 봐서 찍어놨어요. 그 아줌마 아까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거 봤거든요. 새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뭐? 학교 끝나고 이쪽으로 오는데 아줌마가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찍으려고 했을 땐 이미 차가 움직이고 있어서 뒤에서 번호판만 겨우 찍었어요. 화면에는 흔들린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차 뒷모습, 그리고 또렷하게 찍힌 차량 번호. 새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강현정. 가족 몰래 오피스텔을 따로 얻고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 인연이. 순례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횡령만 한 게 아니었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찍어온 차량 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강현정이 모르는 남자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30년 복덕방 경력이 본능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전현, 바람 피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순례 할머니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 중고차 딜러이자 마당발인 박 사장이었죠. 박 사장 나야. 김순례. 순례 누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차량 번호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차량 번호요? 그거 왜요? 사연이 좀 있어. 부탁이야. 박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님 부탁이면 안 들을 수가 없죠. 번호 불러주세요. 순례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받아 적은 번호를 불러줬어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1시간 후쯤 박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님, 제가 아는 보험 쪽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봤는데요. 뭔데? 이 차 번호요. 보험 쪽에서 안 좋은 얘기 도는 사람이라네요. 순례 할머니가 숨을 멈췄어요. 누군데? 황진우라고 설계사 자격증은 있는데 어르신들 상대로 보험 과하게 물려서 말 많았던 사람이래요. 사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 사장이 말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치매 어르신들 노린다는 소문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다들 조심하는 사람이라고요. 순례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험 설계사, 치매 어르신들 노린다는 소문, 그리고 며느리 강현정.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 고마워. 큰 도움 됐어. 전화를 끊고 순례 할머니는 바로 옥분 할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옥분아, 나야. 당장 나와. 얘기할 거 있어. 30분 후 경로당 앞 평상에 두 할머니와 민준이가 모였어요. 순례 할머니가 알아낸 걸 얘기했죠. 황진우, 보험 설계사요? 옥분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래. 근데 그 놈이랑 저 며느리가 같이 다녀. 그럼 설마. 내 생각엔 말이야. 순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며느리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슈퍼로 시집 와서 돈 빼돌리고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라 몰아서 요양원 보내고 그리고 저 남자랑 같이 튀려는 거야. 옥분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장부를 태운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들키면 안 되니까. 민준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예전에 슈퍼 아줌마가 말순 할머니한테 종이에 뭐 사인하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순례 할머니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종이? 네. 작년에요. 아줌마가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던 거요. 할머니가 안경 쓰고 사인하셨잖아요. 순간 옥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거 보험 서류 아니야? 순례 할머니도 숨을 들이켰어요. 맞다. 민준아, 그때 말순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 옥분 할머니가 무릎을 쳤어요. 말순 언니한테 가자. 보험 서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세 사람이 슈퍼로 향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슈퍼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졌죠. 손님도 거의 안 오고 아들도 안 오고 혼자서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말순 언니, 왔어?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문 닫아. 말순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잠갔어요. 순례 할머니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말순 언니, 혹시 보험 뭐 들었어? 보험? 나 보험 안 들었는데? 진짜? 하나도? 국민건강보험 말고는 없어. 왜?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럼 며느리가 보험 권유한 적 있어? 치매 보험이라든가.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현정이가 뭔가 서류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한 적 있어. 뭐 보험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사인했거든. 뭐라고? 왜? 그게 왜?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거 혹시 치매 보험 아니야? 며느리가 언니 몰래 보험 가입시킨 거 아니야? 설마, 지금 보험 서류 어디 있어? 찾아봐. 말순 할머니가 허둥지둥 서랍을 뒤졌어요.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죠. 이거야. 현정이가 보관해 두라고 한 거. 순례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서 보험 계약서가 나왔죠. 한국생명 치매 간병보험. 피보험자 박말순. 월 납입액 35만 원. 35만 원? 말순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35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잖아. 옥분 할머니가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언니, 여기 봐. 납입 계좌가.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빼앗아 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거 슈퍼 통장이네. 여기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럼 언니는 몰랐던 거야? 통장은 현정이가 관리했어. 세상에, 그런데 2년이 내 돈으로 내 보험을 들었어? 순례 할머니가 계약서를 더 살폈어요. 그러다 한 줄에서 멈췄죠. 수익자, 강현정. 슈퍼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옥분 할머니가 계약서를 더 살피다가 멈췄어요. 언니, 이 보험. 치매 판정 나면 바로 지급되는 특약이야. 뭐? 그리고 여기 봐. 계약 담당자 이름이 황진우로 돼 있어. 순례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민준이가 찍어온 차주인 그 보험 사기꾼 이름이었죠. 말순 할머니 이름으로 치매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는 며느리 본인. 매달 3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요. 말순 할머니는 까맣게 몰랐죠. 2년이. 옥분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네.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요양원 보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가 2년한테. 말순 언니 진정해. 진정이 돼? 내 돈으로 내 보험 들어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며느리가. 말순 할머니가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재원이는 알까? 재원이도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한 거였죠.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말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증거 있잖아요. 민준이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서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그 아줌마 잡을 수 있어요.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말이 맞아. 말순 언니, 이제 증거가 생긴 거야. 증거? 그래. CCTV 영상,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빼돌리고 몰래 보험까지 가입시켰다는 증거야.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 며느리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증거가 있고. 뭐라고? 민준이가 봤어. 며느리가 다른 남자 차 타고 가는 거. 그 남자가 보험 설계사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고. 말순 할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 돈, 보험 사기, 외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어떡하긴. 순례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어깨를 잡았어요. 싸우는 거지. 전현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근데 재원이가 전현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재원이가 이 사실을 알면 그 순한 놈 심장이 남아나겠어? 말순 언니,
순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중요해. 언니 인생이 중요해. 저 며느리 그냥 두면 언니 진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죽어. 그래도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40년 지킨 슈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은 인생. 이대로 빼앗길 순 없었어요. 싸울게.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피어올랐죠. 전현한테 다 돌려받을 거야. 순례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말순 언니지. 옥분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언니. 끝까지. 민준이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저도요. 네 사람이 서로를 마주봤어요. 동네 할머니 셋과 10살짜리 아이. 상대는 치밀한 며느리와 사기꾼 보험 설계사.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겐 뭔가가 있었어요. 30년 복덕방 경력의 정보력, 30년 급식실 경력의 직감, 그리고 요즘 세상을 아는 10살 아이의 눈. 무엇보다 틀린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작전 짜자.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현이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무너뜨리자. 작전은 간단했어요. 며느리 강현정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그건 바로 말빨이었죠. 법적 협박, 피해자 코스프레, 치매 프레이밍. 전부 말로 상황을 뒤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됐어요. 사흘 후 슈퍼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아들 재원이에게 연락했거든요. 할 말이 있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와라고요. 재원이는 엄마가 또 무슨 소리 하시려고 하면서도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전히 싹싹한 표정이었죠. 뒤에서 재원이가 피곤한 얼굴로 따라왔어요. 일단 앉아. 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단단했죠. 슈퍼 안에는 말순 할머니 외에 3사람이 더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 옥분 할머니, 그리고 구석에 앉은 민준이.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님, 왜 다른 분들이 계세요? 가족 회의라면서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야. 내 가족. 앉으라니까. 며느리가 재원이를 쳐다봤어요. 재원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먼저 앉았죠. 며느리도 마지못해 앉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이게 뭐야? 말순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보험 계약서였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죠. 아, 이거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가입해드린 거예요. 요즘 치매 보험 중요하잖아요. 내 돈으로? 네. 슈퍼 공금 통장에서 매달 3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더라. 내가 모르게.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어머님 생각해서. 수익자가 왜 너야? 내 돈으로 내 보험 들어서 수익자는 내가 가져가게 해놨어. 그것도 치매 판정 나면 바로 지급되는 특약으로. 재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현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순례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설명할 거 많겠네. 이것도 설명해봐. 순례 할머니가 2번째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이가 찍은 차량 사진과 함께요. 이 차 누구 거야? 황진우라는 사람 차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람 보험 설계사지?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래.
근데 내가 이 사람 차 조수석에 타고 다니더라. 그건.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 담당자 이름도 황진우야. 우연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였죠. 재원이가 천천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현정아, 이게 다 뭐야? 여보, 들어봐. 이건 정말 오해야. 저 할머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 옥분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이것도 모함이겠다. 옥분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영상을 재생했죠.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금고를 열고 돈 뭉치를 꺼내서 명품 가방에 쓱 넣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 얼굴. 재원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건, 뭐야? 이게 뭐냐고. 재원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움찔했죠. 당신이 우리 엄마 돈을 훔쳤어? 그리고 엄마한테 치매라고 덮어씌우고. 아니야, 여보. 이건 정말. 그리고 이 남자는 뭐야?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죠. 그때 슈퍼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었어요. 2명.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현정 씨요? 경찰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횡령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 접수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고소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서에서 하시죠. 경찰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잠깐. 여보. 나 좀 살려줘. 며느리가 재원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재원이는 고개를 돌렸죠. 나한테 손대지 마.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다 봤어. 이혼이야. 이혼.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끌고 가세요. 재원이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죠. 안 돼. 안 된다고. 어머님, 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슈퍼 문이 닫혔어요. 며느리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슈퍼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재원이가 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안 듣고 현정이 편만 들고. 재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했을 때 난 그냥 믿었어. 내 마누라니까. 근데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순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일어나. 엄마. 바보 같은 놈. 그래도 내 새끼야. 재원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죠.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잘 됐네. 민준이가 태블릿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쁜 아줌마 잡혔다. 한 달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현정은 횡령과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황진우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죠. 조사 결과 이 둘은 연인 사이였고 지난 2년간 슈퍼에서 빼돌린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말순 할머니 슈퍼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죠.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요. 재원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어요. 연아리에 무슨 일 있으면
경로당 앞 평상으로 가봐. 왜? 거기 할머니들이 다 해결해줘. 순례 할머니가 부채질하며 웃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수박을 썰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그냥 못 본 척 못했을 뿐인데. 민준이가 태블릿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또 누가 나쁜 짓 하면요? 응. 그때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순례 할머니와 옥분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래, 그때도 우리가 잡는 거야. 경로당 앞 평상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동네 해결사 시니어 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말순 할머니처럼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긴 세월 살아온 경험은 거짓과 진심을 더 정확히 구분하게 해주는 인생의 돋보기가 되어주죠. 잘못된 걸 못 본 척하지 않은 마음, 외면하지 않은 그 용기가 결국 소중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시니어 탐정단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계속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다면 다음 이야기도 시리즈로 준비해 볼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